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1989년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8,915포인트를 찍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사실을요. 그 당시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자산 대국이자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려 30년이 넘도록 일본 증시는 그때의 고점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죠.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이어가던 와중 유일하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2024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무려 35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지금 일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엔저라서 수출이 잘 됐다 같은 피상적인 분석이 아닌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성과 기업, 정부, 심지어 국민들까지 어떻게 준비해왔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일본이 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단순한 반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일본 경제가 다시 빛을 보기까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기업과 정부 모두 철저하게 체질 개선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졌고 부채를 줄이고 고정비를 줄이고 수익성 위주로 사업 구조를 개편했죠. 지금의 도요타, 미쓰비시, 히타치 같은 기업들을 보면 예전처럼 규모만 큰 기업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좋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일본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기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현금 왕국이 된 거죠. 여기에 정부와 증권거래소까지 가세해 기업들의 수익성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부터 PBR이 미만인 기업들에게 왜 당신 회사는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는가라는 공개 질의를 보냈습니다. 이건 일본처럼 보수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배당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면서 투자자 친화적인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즉,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근본적인 체질을 바꾼 겁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나요? 일본은 왜 이제서야 변했을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변화에 신중한 나라입니다. 새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하고 조용히 개선해가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매우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이번 니케이 지수 상승 역시 단기간에 반짝한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개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엔저입니다. 2022년 이후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일본과의 금리 차가 커졌고 이에 따라 엔화는 달러 대비 150엔 이상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일본 니케이 225에 포함된 기업들 중 상당수가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엔화가 약하면 동일한 달러 수익도 일본 통화 기준으로는 커지기 때문에 실적이 급등하게 됩니다. 도요타, 소니, 닌텐도 같은 기업들이 역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AI, 전기차 등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노광 장비 시장에서는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이 핵심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 검사 장비 분야에서는 아드반테스트가 세계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품 완성도는 물론 기술 내재화에 강한 나라입니다. 이것도 일본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죠. 천천히 가도 확실하게 일본인들의 장인 정신은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일본은 성장성도 없고 고령화만 진행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재정이 안정적이고 구조개혁이 잘 되어 있고 디지털과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의 고금리로 부담을 느낀 글로벌 자금이 일본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도 일본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적극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신니사 제도는 일본 개인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장했고, 그 결과 일본의 젊은 세대 3040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지금 주식은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주식 투자자는 도박꾼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의 또 다른 흥미로운 문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남들에게 폐 끼치지 않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문화가 기업 경영에도 적용됩니다. 대놓고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쓰기보다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천천히 성장하지만 확실하게 이익을 내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니케이의 전고점 돌파는 단순한 반짝 반등이 아닙니다.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준비해왔고,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안정된 투자처로서 일본은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35년 뒤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체질 개선과 근본적 변화가 있다면 그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나라의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